최근 전남 지역의 한여름 불볕더위를 방불케 하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관측 일에 가장 이른 장마가 찾아와 무더위는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면받던 공간이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이급 멸종 위기종 살기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긴급 구조됐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새끼 살을 야생동물원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절반 정도가 외식과 장보기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카페와 대중음식점, 마트와 식료품점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전남 지역의 한여름 불볕더위를 방불케 하는 폭염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측 일에 가장 이른 장마가 찾아오면서 잠시 무더위가 주춤할 전망입니다. 다만 올해 여름은 역대급 폭염이 찾아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도심 속 거리. 뜨거운 열기에 아스팔트가 이글거리고 행인들은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6월 초부터 찾아온 불볕더위에 한낮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코로나19의 여파에도 숨을 쉬는 게 버거워 마스크 착용에 부담을 느낍니다. 사실은 5월 말에만 해도 되게 밤만 되면 일교차가 심해서 되게 쌀쌀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불과 진짜 한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확 더워져서 이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해야 되니까 아직 한여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전남 지역은 지난달만 해도 기온이 20도를 밑돌다가 이달 초부터 한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볕더위 속에 동부권 일부 지역은 우박이 쏟아질 정도로 종잡을 수 없는 날씨도 반복됐습니다. 최근엔 담양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체감온도가 30도를 웃도는 곳도 속출했습니다. 내리쬐는 땡볕에 습도까지 높아 덩달아 불쾌지수도 상승했습니다. 다만 관측 일에 가장 이른 장마가 찾아오면서 무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당국은 10일부터 비가 시작돼 일주일 동안 지속되지만 전남은 제주와 달리 장마의 간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날씨가 풀린 뒤엔 2년 전과 비슷한 폭염이 예보돼 더위와의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폭염의 경우는 약 2배가량 많은 20일 내외, 열대야의 경우는 25일 내외의 열대야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과 비교했을 때 0.5도에서 1.5도 정도 높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 이어지다가 급격히 기온이 상승할 정도로 변덕을 부리고 있는 기후. 전남도 예외일 수는 없는 만큼 급격한 기후변화에 피해 입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해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대한민국 1호 정원 순천만 국가정원에 멸종 위기 동물인 살기 나타났습니다. 어미를 잃은 채 발견돼 긴급 구조됐는데요.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새끼 살을 서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사람이 낯선 지 한참을 경계합니다. 어미를 잃은 새끼 살기입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산이나 계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었지만 살충제 피해로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이제는 2급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새끼삭은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안 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9일 낮 정원 주변을 순찰하던 사육사가 어미를 잃은 새끼삭을 발견했습니다. 관람객들이 있는 시간에 이렇게 나와 있진 않았을 것 같고 새벽 시간이나 밤 시간에 어미랑 같이 이제 나왔다가 거기서 이제 혼자 떨어져서 미아가 돼서 이제 어미가 이제 찾지 못하고 이제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삭은 고양이와 생김새가 매우 비슷합니다. 때문에 길을 잃은 삭을 고양이로 착각하고 키우다가 삭이 성장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삭은 이마 쪽에 11자 무늬가 선명하고 귀 뒤쪽에는 흰색과 검정색 점박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서식 환경도 다릅니다. 고양이는 대부분 건조한 곳을 선호해 도심가에서 서식합니다. 반면 삭은 습한 산이나 계곡 주변에서 단독 생활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관광객들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국가정원 주변에 멸종위기종 삭이 서식하고 있다는 게 신기하다는 반응입니다. 솔직히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잖아요. 자부심도 있고 여기가 최대한 생태랑 가깝게 꾸며놨다는 그런 느낌도 받고. 순천시는 삭 출현 소식에 생태도시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국가정원뿐만 아니라 순천 전 지역에 멸종위기종 449종이 서식하고 있는 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심에 나타나는 사슴이나 이런 삭 혹은 수달 등을 보면서 정말 친환경적이고 생태계 평화를 가져오는 순천이다라는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새끼삭은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 일정 기간 야생 적응 훈련을 거친 뒤 다시 삭이 발견됐던 지점에서 방생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난해 추진했던 학교 공간 혁신 현장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학교 공간을 다양하게 바꿔 아이들은 물론 교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은데요. 권위적 시설물의 상징이었던 구령대를 없애고 아이들이 놀기 좋은 곳으로 활용하는 등 학교 현장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집에서는 보기 힘든 앵무새와 물고기, 고슴도치를 보며 신기해하는 아이들. 작은 동물원이 학교에 마련됐습니다. 한쪽에는 학생들이 직접 그린 작품이 전시돼 있고 창고로 쓰던 장소는 놀기 좋은 곳으로 변했습니다. 과거 어두컴컴했던 곳이 아이들이 놀고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로 탈바꿈됐습니다. 예전에는 어둡기 때문에 무서워서 잘 오지도 않고 친구들과 함께 아니면 절대 오지 않고 창고로 쓰이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위험한 물건들도 많고 그래서 위험했는데 바뀐 지금은 되게 창고로 쓰던 곳도 교실로 만들어지고 의자도 생기고 친구들이랑 같이 떠들 수 있고 재밌게 놀 수 있게끔 잘 바뀐 것 같아요.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은 구령대나 도서관, 운동장과 교실 등 획일적인 공간을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창의적인 공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해남 동초등학교는 방치돼 있던 곳을 학습 공간은 물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활용했습니다. 학생들이 여기에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여기서 춤도 출 수 있는 그런 댄스 동아리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서예입을 할지 영업을 할지 이런 데서 활동을 많이 해서 사실 작년에 이렇게 뮤지컬부 같은 경우는 방과후 페스티벌에서 이렇게 전국 단위에서 큰 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해남의 또 다른 학교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는 아이들 사이에 더욱 편하게 독서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화산초등학교는 기존의 도서관을 새롭게 바꾸고 아이들이 누워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과 시청각 교육이 가능한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이 학교 공간이지만 마치 카페에 온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시켜 책을 읽는데 집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지역민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또 다락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푹신한 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카페 같은 분위기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들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우리 학생들이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공간을 사랑하고 또 뿌듯해하고 의미 있는 공간이 되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오면은 좀 이제 깨끗하고 화려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어서 독서도 하고 또 와서 쉬기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오는 12월까지 35개 학교의 공간 혁신 현장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외면받던 곳이 바뀌면서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함께 가고 싶은 학교로 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절반가량이 외식과 장보기에 쓰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5조 6,700억여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카페를 비롯한 대중음식점에서 전체 재난지원금의 25%에 달하는 1조 4천억여 원이 사용됐습니다.
마트와 식료품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1조 3,700억 원으로 24%를 차지해 2위를 기록했으며 병원과 약국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5,900억 원으로 전체 재난지원금의 10%가량이 쓰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전과 비교했을 때 업종별 매출액이 증가한 곳은 안경점과 병원, 약국 등이었으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액의 64%인 3조 6천억 원가량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됐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규모는 총 14조 2,400억 원 수준이며 행정안전부는 8월 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이 다 쓰여질 수 있도록 소비촉진 캠페인을 펼칠 계획입니다. 정부가 단란주점이나 노래 연습장처럼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QR코드로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게 의무화됐지만 정작 사업주들에게는 정확한 안내가 없어 시행 첫날부터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는 감성주점이나 노래 연습장, 유흥주점을 이용할 경우 스마트폰으로 개인정보가 담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제시하면 사업주는 QR코드를 스캔해 기록을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10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행정기관에서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선 지자체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 교육을 진행한 뒤 오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재개합니다. 지난 5월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을 공동급식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재개를 희망하는 마을이 늘고 영농 상황과 여건 등을 감안해 최근 시군별로 자율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공동급식 대상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의 급식시설을 갖추고 20명 이상이 급식 가능한 마을입니다. 단 급식시설과 조리 인력이 부족한 마을은 반찬 배달 시스템을 활용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올해 1,500개 마을을 지원하고 연간 25일 이상 부식비와 인건비 등을 최대 218만 원까지 증액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도군이 전남형 코로나19 긴급 생활비로 7,900여 가구에 2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진도군은 긴급 생활비로 예산 28억 원을 확보하고 지금까지 전체 지급 대상의 90%에 대해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도에서 긴급 생활비를 신청한 곳은 모두 11,300여 가구로 98%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났고 나머지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코로나 사태 지속으로 생긴 새로운 여행 키워드에 맞춰 여행 테마를 개발했습니다. 광양시는 해외여행에서 국내 여행으로 도시에서 로컬로의 여행이 선호되고 안전, 비대면, 자연, 로컬, 위생 등이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광양의 관광 자원을 5가지 테마로 구성했습니다. 5가지 테마는 자연 놀이터, 드라이브 스루, 모락모락 캠핑, 야경 스팟, 농촌 체험 휴양 등입니다. 자연 놀이터 테마에는 백운산 자연휴양림 서천변 등이 있고 드라이브 스루 테마에는 섬진강 자전거길과 이순신 대교, 모락모락 캠핑 테마에는 서천변 캠핑장, 하조 오토 캠핑장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야경 스팟 테마에는 구봉산 전망대, 해달별 천문대 등이 포함됐고 농촌 체험 휴양 테마에서는 봉강 햇살촌 마을, 형제 의병장 마을 등에서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무안군이 여름밤 감성 버스킹에 참여할 재능 있는 아티스트를 모집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역 축제와 행사가 대부분 취소되고 실내 공연장도 문을 닫아 사실상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안군은 이에 따라 공연장이 아닌 거리와 광장에서 소규모 문화 공연을 열고 안전하게 거리두기를 하며 즐길 수 있는 거리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버스킹 공연은 6월 중순부터 8월까지 남학중앙공원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르는 노래와 연주, 마술, 마임, 댄스 등 거리에서 공연이 가능한 모든 분야이며 무안군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이나 단체는 오는 19일까지 무안군청으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오는 15일부터 광양시 보건소에서 다시 치과 한방 등 진료와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 보건소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중단했던 일반 업무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소에 방문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광양시 보건소는 일반 업무 재개를 시작으로 앞으로 보건사업도 점차 정상화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이상 저온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복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4월 초 개화 중인 배와 매실, 복숭아 등 과수 이상 저온 피해 8,237헥타르와 마늘 생육기 고온으로 생리적 교란 피해를 입은 644헥타르, 떫은 감 등 임산물 2,707헥타르 등입니다. 농작물에는 196억 원을, 산림작물에 42억 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며 이달 중 모두 지급할 방침입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 농약대와 같은 직접 지원과 학자금, 농업경영자금 상환 연기, 생계비 등 간접 지원도 함께 진행합니다. 농약대 지원 단가는 사과, 배 등 과수는 헥타르당 199만 원, 채소류는 192만 원입니다. 50%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4인 가족 기준 119만 원의 생계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순천만 국가정원을 비롯한 하천에 미꾸라지 150kg을 방류했습니다. 순천시는 미꾸라지는 여름철 해충인 모기유충을 먹이로 하고 있어 친환경 해충 방제에 쓰입니다. 하천이나 호수바닥을 파고 들어가는 습성이 있어 수중 산소 공급 등 수질 정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천시는 모기유충 감소와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만 한 게 아니고 해룡천 등 일대에서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순천에서 모기뿐만 아니라 이런 해충들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친환경 방제를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정체 전선으로 제주도부터 시작된 비는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동부 내륙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70mm이며 지역에 따라 강우량의 차이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은 시간당 10에서 20mm의 약간 강한 비가 내리며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들도 있어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27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다가 주 후반 들어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또한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져 집안 곳곳이 눅눅하고 심하면 곰팡이까지 생깁니다. 비가 오는 내내 습도가 80에서 90 이상으로 높을 텐데요. 실내 습도가 60%가 넘으면 곰팡이나 먼지 진드기가 늘어나기 쉬워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우선 창문을 열고 실내를 환기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3번 창문을 30분씩 열어두고 실내 온도는 22도에서 24도, 습도는 50%가 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실은 샤워를 한 후 환풍기를 틀어놓고 물기를 제거하고요. 옷장이나 신발장은 신문지나 수치로 습기를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